저 사람이 설마. 82세 박순옥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손주 민지의 결혼식장, 신랑 측 하객 중 한 명이 눈에 들어왔다. 허리가 굽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 옆모습은 60년 전 그날과 똑같았다. 이재혁. 입술에서 저절로 튀어나온 이름. 평생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던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이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82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근거림이었다. 아니, 딱 한 번 있었다. 60년 전, 20살 그때. 민지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순옥은 가까스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신랑 측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 그 사람일까? 아니야, 착각이겠지.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순옥의 가슴은 알고 있었다. 60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뒷모습,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 신랑 측 어르신들이 인사를 나누러 왔다. 순옥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순옥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할아버지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이 끊겼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가득하고 백발이 되었어도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깊고 따뜻하고 슬픈 그 눈빛. 순옥이. 박순옥. 당신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84세 노인의 목소리가 22살 청년처럼 설레고 있었다. 결혼식장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두 사람을 바라봤다. 두 80 노인이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재혁 씨, 정말 당신이세요? 순옥의 목소리도 떨렸다. 6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이제야 자유롭게 흘러나왔다. 1950년 그해 봄. 1950년 4월 서울 종로의 작은 책방. 20살 박순옥은 매주 토요일마다 그 책방에 들렀다. 집안이 어려워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버지가 일본 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몰래 한글을 가르쳐 주셨던 덕분이었다. 이 책 빌려가도 될까요? 순옥은 늘 조심스러웠다. 가난한 집 딸이 책방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자가, 책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 물론입니다. 아가씨는 시를 참 좋아하시네요. 책방 주인의 아들 이재혁은 22살, 경성대학 문학과에 다니는 수재였다. 양반 집안의 도련님이었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는 늘 공손하고 따뜻했다. 그는 순옥이 고른 책을 보고 미소 지었다. 김소월 시집이네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첫사랑을, 꿈을, 그리고 자유를 묻는 눈물이었다. 첫날 밤 남편 망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다. 아, 시집 온 주제에 뭘 그렇게 울어? 내가 그렇게 싫어? 가난뱅이 딸년이 주제에.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재혁을 떠올렸다. 재혁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 순옥은 재혁이 준 노트를 꺼내 마지막 일기를 썼다. 1951년 12월 10일.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재혁 씨,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이 노트는 이제 닫겠습니다. 당신과의 꿈도 함께 묻겠습니다.
안녕히 나의 첫사랑. 안녕히 나의 꿈.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3년간의 전쟁은 끝났지만 순옥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순옥은 곧 임신을 했다. 입덧이 심했지만 쉴 수 없었다. 남편 만수는 사업을 한다며 집에 거의 돈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1954년 봄, 첫 아들 진수가 태어났다. 아이를 안았을 때 순옥은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어. 배우게 하고 꿈을 가지게 하겠어. 1956년 둘째 딸 미경이 태어났다. 순옥은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시장에서 떡을 팔아가며 아이들을 키웠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밤에는 빨래를 했다. 남편 만수는 술만 마시고 돌아왔다. 야, 이 밥맛 없는 게 남의 집 떡이나 팔아서 뭐하냐고. 창피해 죽겠어. 당신이 돈을 벌어다 줘야 제가 집에만 있지.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따귀가 날아왔다. 순옥은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진수가 아버지 다리에 매달렸다. 만수는 아들까지 밀쳐냈다. 어느 날 순옥은 우연히 종로거리를 지나다가 옛 책방이 있던 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그곳은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빈터만 남아 있었다. 재혁 씨, 혹시 그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혹시나 하는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순옥은 재혁이 준 노트를 꺼냈다. 전쟁통에도 가슴에 품고 지켰던 그 노트. 페이지를 펼치자 1950년 6월에 쓴 일기가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쪽지 한 장. 순옥은 그 쪽지를 본 적이 없었다. 언제 들어간 것일까? 순옥 씨에게 나는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전쟁이 끝나면 꼭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영원히 당신을 기다릴게요. 1950년 6월 24일 이재혁. 전쟁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쓴 편지였다. 재혁이 책방에서 순옥의 노트에 몰래 끼워 넣었던 것이다.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다. 순옥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다. 순옥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일기를 썼다. 재혁 씨, 이제야 당신의 편지를 받습니다. 저는 지금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보셨던 그 아름다운 영혼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매일 맞고 욕먹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미안해요. 당신의 기다림을 배신해서. 미안해요. 당신의 사랑을 지키지 못해서. 1965년 순옥은 35세가 되었다. 그해 봄 남편 만수가 다른 여자와 도망쳤다. 사업빚 1,000만 원만 남기고. 채권자들이 집에 몰려왔다. 김만수 어딨어? 돈 내놔. 저도 모릅니다. 남편이 어디 갔는데. 그럼 당신이 갚아. 당장 이 집부터 넘겨. 10살 진수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아버지는 언제 와요? 순옥은 아이를 꼭 안았다. 아버지는 먼 곳에 가셨단다. 하지만 괜찮아. 어머니가 있잖니.
엄마가 너희를 지킬 거야. 집을 빼앗기고 단칸방으로 이사한 날 순옥은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해내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순옥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에 가서 채소를 떼어왔다. 오시부터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았다. 오정 10시에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오후 5시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 장사를 했다. 밤 10시에 집에 와서 옷 수선이를 했다. 잠은 3시간만 잤다. 엄마는 언제 자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괜찮단다. 너희만 건강하면 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엄마에게 제일 큰 효도야. 아이들은 가난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다. 진수는 학교에서 늘 1등을 했고 미경도 반에서 3등 안에 들었다. 10년이 흘렀다. 1975년 진수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 순옥은 그날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의사 되면 엄마 편하게 모실게요. 진수야, 넌 그냥 네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1978년 미경이 사범대에 합격했다. 엄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순옥은 딸을 꼭 안았다. 10년이 더 흘렀다. 1985년 진수는 의사가 되었고 미경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두 아이는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다.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시고 푹 쉬세요. 제가 모실게요. 진수가 순옥에게 말했다. 괜찮다. 어머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사실은 쉬고 싶었다. 55세의 몸은 이미 닳고 닳아 있었다. 하지만 일을 멈추면 생각할 시간이 생긴다는 게 두려웠다. 제 역을, 젊은 날의 꿈을, 잃어버린 인생을 생각하게 될까봐. 2000년대 순옥은 70대가 순옥 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니에요. 재혁 씨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이 보았던 그 아름다운 영혼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한테도 꿈을 가지라고 가르쳤어요. 당신이 저한테 가르쳐준 것처럼.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옥은 손주를 보며 미소 지었다. 괜찮단다. 할머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재혁이 순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순옥 씨, 이제라도 우리 남은 시간을 함께하면 안 될까요? 6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네, 그러고 싶어요. 그날 이후 순옥과 재혁은 매주 토요일마다 만났다. 82세와 84세의 노인들이 60년 전처럼 서울 거리를 걸었다. 남산 도서관, 덕수궁 돌담길, 청계천 다리. 순옥 씨,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서 처음 손잡았죠? 네, 제 손이 떨렸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였죠. 저도 떨렸어요. 이 손을 영원히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놓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순옥 씨, 아직도 글을 쓰고 싶으세요? 이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를요. 60년의 기다림, 고난, 그리고 재회.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이야기. 그럼 제가 다시 노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쓰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순옥은 집에 돌아와 새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나는 82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맞았다. 60년을 기다린 사랑이 돌아왔다. 아니, 사실은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내 가슴 속에, 그의 가슴 속에 늘 있었다. 전쟁도, 가난도, 고통도, 이별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재혁 씨, 당신이 옳았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혼은 당신 덕분에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루일 수도, 1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60년을 기다렸으니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시간, 이제 시작입니다. 박순옥. 다음 토요일 두 노인은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재혁이 시집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김소월의 시였다. 60년 전 처음 순옥에게 읽어주었던 그 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순옥은 그 시를 듣다가 재혁의 손을 꼭 잡았다. 재혁 씨, 이제는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저도요, 순옥 씨.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두 노인의 실루엣이 벤치 위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6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사랑의 모습이었다. 민지가 멀리서 두 분을 사진에 담았다. 그 사진은 나중에 순옥의 첫 번째 책 표지가 되었다. 제목은 60년의 기다림. 82세 할머니가 쓴 자전적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노년층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다. 사랑은 늦지 않았다는 메시지와 함께